이제는 두 분의 종목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장 마감 10분 조금 넘게 남겨두고 있거든요. 마감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님은 숨겨진 우주항공주, 그리고 한민재 팀장님은 뜨거운 철강인데 오늘 철강 정말 뜨거워요.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저도 들끓는 그런 기분인데 네. 지금 포스코가 너무 좋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고 뭐 단기간에 좀 우려가 있었지만 그 네. 우려는 이제 다 씻겨 나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마감을 산다 종목 오늘 포스코예요? 네, 맞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네, 저도 입 닫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숨겨진 우주항공주,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우주항공주예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반도체랑 우주항공 모멘텀 다 있다. 그러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요거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멘텀 부자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감에 산다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민재 팀장님은 포스코 좋다라고 했어요. 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면서요? 3분기 실적 기대되고요. 뭐 2분기도 너무 좋았죠.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2조가 넘었고요. 네. 3분기에도 지금 2조가 넘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너무 좋고 이제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건데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러면은 또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수 포인트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상반기 실적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포스코에 저는 우려라고 하면은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 좀 어떻게 될까 이게 약간은 고민인데 그거 제외하고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좀 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증시가 전반적으로 피크아웃이나 뭐 단가 하락이나 이런 약간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증시가 좀 반영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우려를 많이 씻어내고 지금 다시 강세가 나오면서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뭐 이런 뭐 철강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원자재가 근데 가격이 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친환경 문제가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뭐 그에 관련된 원자재가 일단은 먼저 상승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지구 온난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되다 보니까 주요 원자재들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 원자재 가격 올라간 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 어쨌든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가 좀 올라가면은 가격이 생산하는 단가에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자재가 올라가는 거가 크게 부담이 안 될 정도로 판매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하반기에 국내 조선용 후판 가격을 이제 톤당 3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30만 원 정도 올리다 보니까 그에 납품하는 이제 뭐 수량이 좀 많겠죠. 그래서 30만 원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판매 가격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 강판도 한 1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판매 가격 많이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국 쪽인데 중국의 철강 감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맞아요. 그 대기 오염 때문에 아무래도 철강을 감산할 거라고 지금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반사이익도 좀 고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 35만 원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조금 전망보다는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32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0만 원, 손절가 3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주항공이지만 여러 모멘텀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양 디지텍이 그런가요? 네, 한양 대책이 아니고요. 한양 디지텍. 디지텍입니다. 네. 네. 한양 ENG에서 메모리 모듈 분사하는 회사죠. 그런 쪽에서 베트남 생산기지 쪽으로 베트남으로 다 가려고 하다가 국내 쪽도 같이 생산 라인 있어야겠다라는 쪽에서 평택 공장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베트남 쪽의 코로나19 위축을 그래도 선방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서버형 메모리 모듈 쪽에 강점이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괄 생산 체계 테스트까지 다 하다 보니까 연간 한 2,500만 개 정도로 캐파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실적 흐름들 꾸준히 나오고 있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인터넷 전화 관련된 IP 통신 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사업들인데 여기서 한양 네비콤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번에 나로우 탑재 관련돼서 위성 항법 시스템 관련된 쪽을 개발해서 공급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10월 21일 날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을
1차 발사 여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드렸던 건 다 그냥 스포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죠. 실적이 상반기 매출이 1,200억 나왔는데 작년 한 해의 75%입니다. 하반기는 더 강화되겠죠. 게다가 영업이익은 상반기 96억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의 수치에 139%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추가로 되게 되면 실적 모멘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시총이 1,3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지만 하나 약점이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는 안 됩니다. 전에는 한 7,000원대에서는 거래가 충분히 활발했는데 지금 직전 고점대 쭉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거래량이 부족한 게 좀 약점이긴 한데 그래도 실적 모멘텀과 또 이어지고 있는 어떤 또 일정 관련된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추가 반전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양 디지텍 그래서 가격 전략 보면요.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들어봤고요. 그럼 빠르게 마감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한민재 팀장님의 체크 포인트를 보니까 가치주 비중을 확대해보자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가치주가 이제 힘을 다시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성장주 위주로 많이 주가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주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성장주는 이제 성장주 나름대로 계속해서 좀 가는데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의 비중을 좀 올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좀 주가가 많이 못 올랐던 이런 가치주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은 뭐 반도체나 아까 말씀드린 뭐 철강이나 뭐 자동차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너무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LG 이노텍이죠. LG 이노텍도 지금 전망 너무 좋고 그리고 아이폰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사실 이렇게 못 가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이 공감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단기간에 조금 반등이 있었지만 뭐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영업이익 1조를 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LG이노텍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LG화학도 최근에 이슈 관련해 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뭐 다시 올라오겠죠. 뭐 이런 LG화학 같은 굉장히 큰 기업은 어쨌든 주가 많이 빠지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이 코너 오프닝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좀 지루한 장이 계속 오늘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횡보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횡보 구간에 돌입을 했고 이 횡보가 이제 저도 좀 길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번 달에 지금 뭐 지수 변경 관련해서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 코스피 200 지수 뭐 이런 그리고 K 뉴딜 지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지수 편입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횡보가 좀 이어지고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는 있다. 한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주 비중을 확대해보자 지루할 수는 있는 이 코스피 시장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고요. 김미수 대표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 매도 동향을 좀 눈여겨보시던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거를? 네, 먼저 봤어요. 네, 외국인들 지금 동향이 일단 시장을 하락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 나오는 프로그램 매매 관련된 특히 기관 쪽이죠. 지난 시장이 좀 약했을 때 기관이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를 좀 청산하는 관점들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는 현물과 선물 차이가 지금처럼 플러스권으로 계속 유지되게 되면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로 이번 주를 바라보면서 근데 이런 식의 시장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종목 장세입니다. 네.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지는데 종목 장세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가 가장 피크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혹시나 종목적으로 많이 매매해서 수익 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수익 실현에 조금 집중하시면서 다음 주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모멘텀이 강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10월달 가게 되면은 저희가 CFD 계좌가 있죠. 이쪽이 증거금이 한 10%대로 상향되다 보니까 약간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연말까지는 개인 대주주 10억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 쪽에 대한 약간 매수세는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이를 외국인들이 보강을 시켜줘야겠죠. 어떤 매수 주체가 나타나면서 좀 변화가 시켜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 쪽에서 일단 시장에 대한 강한 모멘텀은 약간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빠르고 강하게 좀 올라온 만큼 여기서 나왔던 종목 장세는 조금씩 이용을 하시되 또 어떤 경종도 같이 울리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이번 주는 계속 종목 쪽에서 움직이시되 챙기는 것도 같이 병행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종목 이야기, 그리고 오늘 장 정리까지 전해드렸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